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최연소 여성 중장 민서영. 707 특임대에 살아있는 전설. 검은 마녀로 불리던 그녀가 썩어 문드러진 제3군단의 살점을 도려내기 위해 강원도 인제 안개자욱한 최전방 군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건 단순한 지휘권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군의 혈관을 파고들어 피를 빨아온 거대한 기생충. 그 검은 카르텔의 심장을 뜯어내는 잔혹한 숙청 작업이었다. 하지만 부임 첫날, 그녀가 은밀히 향한 곳은 안락한 집무실의 가죽 의자가 아닌 역겨운 비린내가 폐를 찌르는 장병식당의 차가운 의자였다. 그녀는 매끈한 몸매를 헐렁한 검은 활동복 속에 감춘 채 계급장을 떼고 병사들 틈에 조용히 숨어들었다. 민서영은 군단의 가장 밑바닥, 그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풍기는 악취의 진원지를 추적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노골적인 시선과 끈적한 위협이 그녀의 뒤를 덮쳤다. 이 기록은 한 여자의 사사로운 복수극이 아니다. 전우의 피와 군인의 명예를 유린하고 쾌락을 탐한 거대 권력, 그 괴물들과 벌이는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전쟁의 서막이다. 이봐 예쁘니 그 매끄러운 피부에 싸구려 짬밥이 들어가면 꼴이 말이 아닐 텐데. 굳이 그 붉은 입술로 이렇게 비리고 역겨운 걸 삼켜야겠어? 뱀이 기어가듯 소름 끼치고 끈적한 목소리가 제3군단 식당의 탁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귓가에 달라붙는 그 음성은 한여름 부패한 생선 내장처럼 불쾌했고 그 안에 섞인 음욕과 조롱은 너무나 적나라했다. 식사 중이던 수백 명의 남정네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숨 막히는 정적 속 땀 냄새 섞인 전투복을 입은 그들의 시선이 먹잇감을 노리듯 순식간에 민서영이 앉은 구석진 테이블로 꽂혔다. 민서영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녀의 식판 위에는 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마치 오물을 섞어 희석한 듯 역겨운 색깔의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붉은 입꼬리만 요염하게 비틀어 냉소를 흘렸다. 화장기 없는 30대 초반의 투명한 피부,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며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계급장 하나 없이 몸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검은색 활동복 차림. 누가 봐도 군부대 매점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이제 갓 전입 와서 어리버리한 신참 여군 하사 정도로 보일 만큼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칙칙한 사령부 식당에 앉아있는 이유는 명확했다. 오후 2시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병사들이 씹어 삼키는 사료 같은 밥. 그들이 매일 마시는 탁한 공기의 진짜 맛을 혀끝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선 사내는 박태준 대령이었다. 군수지원 연대장이자 수년간 뒷돈을 챙기며 군납 비리로 배를 불려온 군대라는 옆에 깊이 뿌리 박힌 탐욕스러운 포식자였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 규정을 어기고 기른 머리칼을 거만하게 쓸어넘긴 박 대령은 민서영의 가녀린 어깨를 크고 투박한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얇은 옷감 위로 전해지는 축축하고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흐윽, 역겨운 냄새. 민서영이 입술을 깨물며 신음하듯 작게 내뱉었다. 오직 곁에 밀착해 있던 박 대령의 귀에만 들어갈 은밀하고도 모욕적인 속삭임이었다. 뭐?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이 건방진 계집애가. 박 대령의 굵은 눈썹이 분노로 꿈틀거렸다. 감히 대령인 자신의 몸짓을 거부하고 토를 다는 여군이라니 그의 제왕적인 군 생활에서 상상조차 못한 반란이었다. 그는 거칠게 허리를 숙여 민서영의 하얀 귀가에 뜨거운 입김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쳐박았다. 찌든 담배 쩐내와 퀴퀴한 수컷의 냄새가 훅 끼쳐와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죄송하지만 식사 중입니다. 민서영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숟가락으로 붉은 깍두기를 잔인하게 푹 찔러버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수작 부리실 거면 밥 다 먹고 하시죠. 그 목소리엔 섬뜩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만 자존심의 생채기가 난 박대령의 눈엔
그저 갓 들어온 하룻강아지의 귀여운, 그래서 더 짓밟고 싶은 반항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 이것 봐라.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박태준이야. 이 바닥에서 내 이름 모르면 간첩 취급받아.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처럼 뻣뻣한 애들 몸에 힘 빼게 만드는 데는 도가 탱거든. 박대령은 음탕하게 낄낄거리며 민서영의 목덜미를 덮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애완동물을 다루듯, 아니 밤거리에 널린 놀이개를 다루듯 무례한 손길이었다. 쓰다듬는 척하며 그녀의 머리를 아래로 억세게 짓눌렀다. 머릿결은 비단 같네. 야, 밥 좀 많이 먹어라. 그래야 엉덩이 살집도 좀 붙고 만지는 맛이 있지. 요즘 것들은 너무 빼빼 말라서 영 맛이 없단 말이야. 오빠가 나중에 조용한 데서 따로 맛있는 거 사줄까? 응. 주변의 수백 명 병사들이 일제히 헛바람을 삼켰다. 그것은 듣는 사람조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명백하고도 저열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구석에서 밥을 먹던 혈기 왕성한 상병 하나가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동기가 겁에 질린 눈빛으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억지로 주저앉혔다. 박태준은 이 부대의 절대 군주이자 폭군이었다. 그에게 한 번 찍히면 영창은 예고편일 뿐 전역하는 그날까지 뼈와 살이 분리되는 생지옥을 맛봐야 했기 때문이다. 민서영은 그제야 쥐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챙강, 차가운 스테인리스 식판과 숟가락이 충돌하며 식당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우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슬로모션처럼 고개를 돌려 박대령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다. 쌍꺼풀 없이 매서운 눈매. 그 칠흑 같은 눈동자 안에는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테러범들의 숨통을 맨손으로 끊어놓았던 죽음의 사신이 푸르게 번뜩이고 있었다. 박대령은 그녀의 시선에 깃든 야릇한 살기를 떨쳐낼 수 없었다. 단순한 반항이라기엔 너무나 끈적하고 위험한 도발이었다. 대령 박태준. 민서영의 붉은 입술이 달콤한 독처럼 그의 이름을 뱉어냈다. 관등 성명 대신 들려온 이름에 박대령은 귀를 의심했다. 뭐? 너 방금 내 이름을 불렀냐? 박대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군수지원 연대장 3년차 뒷돈 냄새가 진동했었지. 작년 업체 선정건으로 내사를 받다 유야무야 덮었다죠? 그 더러운 과거 맞습니까? 박대령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식당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병사들은 침 삼키는 소리조차 죽인 채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훔쳐보았다. 이 건방진년이. 내까짓게 감히 직속 상관 당장 호출해. 박대령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거친 손길로 민서영의 가녀린 목덜미를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찰나의 순간 민서영의 하얀 손이 박대령의 두꺼운 손목을 결박했다. 배곡같이 고운 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뼈를 부술 듯한 압도적인 악력이 그를 제압했다. 비명조차 삼켜진 순간 민서영은 우아하게 앉은 채로 그의 팔을 비틀어 테이블에 매다 꽂았다. 쾅! 굉음과 함께 식판이 춤을 췄고 붉은 국물이 박대령의 자존심인 전투복을 핏빛처럼 적셨다. 크크. 안 놔? 미친 거 아냐? 이건 명백한 반란이야. 하극상이라고. 박대령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민서영은 차가운 조각상처럼 그를 내리누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귓가에 속삭이듯 나직하게, 하지만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읊조렸다. 밥 든든히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요. 아주 많이 먹어둬야 할 겁니다. 민서영의 요염한 눈빛이 박대령의 영혼까지 난도질했다. 처리할 쓰레기가 산더미거든요. 이 부대에 기생하는 썩은 살점들을 발라내려면 오늘 밤은 꽤나 길고 거칠 것 같아서요.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민서영은 박대령의 손목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공간을 찢었다. 그녀가 기립하자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아우라가 전신을 휘감았다. 기대해도 좋아요. 박태준 대령.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뇌리에 박혔다. 오후 2시 대연 병장에서 보죠. 그땐 내 몸매를 품평할 게 아니라 당신 목이 붙어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할 겁니다. 민서영은 어리 빠진 박대령을 내버려 둔 채 도도한 발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식당 안엔 숨막히는 침묵만이 짙게 깔렸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온 민서영은 품에서 보안 전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액정 위로 부관 강도연 소령이라는 글자가 푸르게 빛났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서리빨처럼 차가운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다. 강소령, 지금 즉시 감찰부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해. 그리고 취임식 이벤트 하나 추가하도록. 특별 정신교육. 타겟은 군수지원연대장 박태준이다. 놈의 모든 비리 증거를 내 단상 위에 세팅해놔. 쇼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닫는 민서영 중장의 눈동자에 인재의 푸른 하늘이 비쳤다. 전설적인 707 특임대장을 넘어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으로서의 첫 아침. 서막은 올랐고 그녀만의 전쟁은 이미 개시되었다. 민서영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나온 박태준 대령은 공포로 전율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전투복에 묻은 붉은 얼룩. 하지만 갈기갈기 찢겨나간 그의 자존심과 심장 박동이 더 문제였다. 집무실로 향하는 내내 현실감이 없었다. 대체 정체가 뭐야? 저런 어린 계집애가 내 치부와 내사 기록까지 꿰뚫고 있다고? 고작 PX 알바생 주제에 감히. 박대령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비서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신규 여성 인력 명단을 닥치는 대로 가져오라고 소리쳤지만 수화기를 쥔 손은 덜덜 떨리고 호흡은 과호흡처럼 가빴다. 명단을 이잡듯 뒤졌지만 민서영이 가진 그 서늘하고 위험한 아우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뇌리에는 오직 하나, 오후 2시 대연 병장이라는 그녀의 달콤하고도 섬뜩한 사형 선고만이 맴돌았다. 제기랄 대연 병장이라니. 거기선 오늘 군단장 취임식뿐이잖아. 설마. 아니겠지 그 여자가.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조여오자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그저 미친년의 객기이길 빌었지만 등골이 서늘했던 그 눈빛과 무자비한 완력, 무엇보다 내밀한 비리까지 쥐고 흔드는 정보력은 일개 부사관 레벨이 아니었다.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박대령의 상상력은 최악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었다. 신임 군단장의 숨겨진 신복? 아니면 국방부에서 작정하고 보낸 암행어사? 어느 쪽이든 끔찍했다. 머리가 지끈거려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임 군단장 라인에 줄을 대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떠난 권력은 말이 없었고 비서실장은 입에 자물쇠를 채운 뒤였다. 박대령, 신임 군단장 신상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위에서 내려온 보안 사항이야.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비서실장의 냉정한 통보는 박대령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막연한 공포가 소름 끼치는 확신으로 변했다. 신임 군단장의 정체가 완벽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파멸을 예고하는 가장 불길한 징조였다. 통상적인 이 취임식이었다면 신임 군단장의 신상 정보 따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전 부대에 쫙 깔렸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오후 1시 50분. 강원도 인제의 제3군단 대연병장. 숨이 턱 막힐 듯 뜨겁게 내리쬐는 가을 햇살 아래 수천 명의 건장한 병력과 지휘관들이 긴장감 속에 도열해 있었다. 연대 지휘관석에선 박태준 대령의 정복 셔츠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이 그의 극심한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타들가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마치 처형대라도 되는 양연단으로 향하는 붉은 계단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때 옆에 선 사단장이 묘한 눈빛으로 박대령을 훑으며 은밀히 속삭였다. 박대령, 안색이 시체 같구만. 어젯밤에 무슨 험한 꼴이라도 본 건가? 아,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라 긴장이 돼서. 박태준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경련하듯 떨리는 입술은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2시 정각. 심장을 울리는 군악대의 연주가 대지를 뒤흔들었다. 수천 개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연단 중앙. 그 미지의 인물이 등장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마치 칼날이 바닥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날선 눈매의 부관 강도연 소령이었다. 그 뒤로 숨막히는 아우라를 풍기는 인물이 걸어 나왔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트러짐 없이 밀착된 완벽한 핏의 정복. 그 어깨 위에서는 세 개의 별이 서늘하고도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병장엔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대령들마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매료된 듯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고작 30대 초반의 삼성 장군.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이었으나 박태준의 눈에 그 찬란한 별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제복으로 감싼 고혹적인 실루엣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 잊을 수 없는 그 악력. 취사장에서 자신의 손목을 거칠게 제압했던 그 여자가 저기 서 있었다. 신임 군단장 민서영이었다. 박태준은 전신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무릎이 허물어지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 옆에 있던 부하가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채 일으켜 세웠다. 군단장이라고? 내가. 그 고귀한 별의 머릿결을 만지고 감히 그 엉덩이를 희롱했단 말인가? 박태준의 사고 회로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타버렸다. 민서영이 붉은 깃발 아래 멈춰섰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투명하게 빛났고 그 서늘한 시선은 먹잇감을 찾듯 정확히 박태준을 조준했다. 의식은 속전속결로 흘러갔지만 박태준에게는 영겁의 고문과도 같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묵념도 몽롱한 의식 너머로 흩어졌고 뒤편 병사들의 웅성거림만이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 민서영 군단장의 취임사 차례였다. 그녀가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연단 중앙을 장악하고 마이크를 쥐었다. 전 장병 군단장에게 주목. 강도연 소령의 쩌렁쩌렁한 호령이 공기를 찢어발기며 연병장의 긴장감을 임계점까지 밀어붙였다. 민서영은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수천 명의 목을 서서히 졸라오는 듯했다. 나는 오늘부로 제3군단을 지휘할 민서영 중장이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린 허스키한 저음이었으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영하의 냉기마저 느껴지는 서늘한 음성. 나는 707 특임대에서 10년 지옥 같은 특수작전만을 수행해왔다. 내 군 생활에 타협은 없었다. 오직 피 튀기는 실전과 완벽한 임무 완수뿐. 이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자 최전선이다. 더러운 탐욕의 눈먼 자들이 제 뱃속을 불리는 사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의례적인 인사치레는 없었다. 그녀는 첫마디부터 비수처럼 날카로운 신념을 꽂아 넣었고 그 거침없는 화법에 연병장엔 기묘한 전율이 감돌았다. 이곳엔 딱 두 부류가 존재한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 그리고 조직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기생하는 역겨운 짐승 새끼들. 짐승이라는 단어가 채찍처럼 날아와 박태준의 고막을 때렸다. 심장이 쪼그라들고 폐부가 찔리는 듯한 고통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오늘 군단장으로서 첫 번째 처형 명령을 내리겠다. 민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그러나 더없이 잔혹한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관 강도연, 앞으로. 옛 군단장님. 그녀의 짧은 명령에 강소령이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하게 민서영의 곁으로 이동했다. 지금부터 예정에 없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생은 군수지원 연대장, 박태준 대령. 민서영의 하얀 손가락이 마치 총구처럼 박태준의 미간을 겨누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수천 개의 경악 어린 시선이 박태준을 난도질했다.
그는 다리 사이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꼴사납게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박태준 대령 앞으로 튀어나와. 당장. 강도연의 벼락 같은 호통이 고막을 때렸지만 박태준은 이미 넋이 나가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단두대로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비틀거리며 연단으로 다가갔다. 초점 잃은 눈동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다. 민서영은 여왕처럼 오만하게 박태준을 굽어보았다. 박태준, 아까 식당에서 내게 짓거렸던 그 더러운 농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져보도록. 박태준은 고개를 처박은 채 시멘트 바닥만 응시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박태준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민서영은 가차없이 그의 말을 묵살했다. 사과를 원한 게 아니다. 네가 짓거린 그 추잡한 말을 기억하나? 이봐 아가씨, 그 야한 입술로 짬밥이 넘어가? 오빠가 밤에 따로 맛있는 거 사줄까? 민서영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는 박태준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키는 박대령이 훨씬 컸지만 민서영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그를 발밑의 개미처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내 머리카락을 만지며 그랬지? 요즘 애들은 너무 말라서. 맛이 없다고? 박태준의 무릎이 쿵 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그것은 이성이 시킨 일이 아니었다. 눈앞에 아름다운 포식자가 풍기는 살기에 짓눌린 본능적 굴복이었다. 식은땀으로 젖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민서영은 차갑게 비웃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태준, 내 죄는 단순한 모욕 따위가 아니야. 넌 감히 오늘부터 너의 주인이 된 나를 군인이 아닌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맛보려 들었어. 그 더러운 현올림이야말로 내가 지난 3년간 군대를 갉아먹으며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지. 민서영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우아하게 그러나 위협적으로 다시 연단에 올랐다. 전 장병은 들으라. 제3군단은 오늘 썩어빠진 살점을 도려내는 수술을 시작한다. 박태준, 너는 지금 이 순간부로 모든 지휘권을 박탈당한다. 성군기 위반, 공금 횡령, 그리고 직권 남용. 내 놈의 추악한 욕망에 대한 대가다. 즉시 구속 수사를 명한다. 민서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헌병대 짐승을 끌어내라.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헌병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박대령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이미 민서영의 눈짓 하나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던 그녀의 사냥개들이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군단장님, 증거가. 내 죄를 입증할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박태준은 끌려가지 않으려 처절하게 발버둥 쳤다. 민서영은 붉은 입술을 비틀어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 내 놈이 지금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그 꼴이 바로 증거야. 그리고 네가 취사장에서 내뱉은 그 더러운 말들이 곧 내 금고 속 장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다. 이것은 내 취임식이자 너를 위한 장례식이다. 그녀의 선언은 서늘하고도 완벽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지. 피가 좀 흐르더라도 말이야. 앞으로 내 눈에 띄는 기생충들은. 그녀의 눈빛이 장내를 훑었다.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이상. 민서영이 돌아서자 수천 명의 장병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관능적인 위엄 앞에 바치는 전율 섞인 복종의 맹세였다. 박태준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억울하다는 그의 비명은 민서영이 뿜어내는 절대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는 패배자의 신음이 되었다. 제3군단 사령부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적막감에 휩싸였다. 민서영의 등장은 단순한 취임이 아닌 피해 숙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무후무한 공개 처형식은 군단 전체의 척추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민서영은 집무실의 안락의자가 아닌 먹잇감의 소굴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박태준이 남긴 더러운 흔적을 지우러 가는 사신의 발걸음과 같았다. 오후 3시 주인을 잃은 연대 장실에는 탐욕의 냄새만 배어 있었다. 민서영은 널브러진 서류들 사이에서 은밀해 보이는 봉투 하나를 우아한 손길로 집어 올렸다. 봉투 속에는 업자들의 명함과 뇌물수표가 뱀처럼 팹리를 틀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그림자 같은 부관들이 훑고 지나간 뒤였다. 사냥은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것이다.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병사들에게 쓰레기를 먹였나? 그녀의 눈매가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역겨운 놈. 민서영은 오물이 묻은 듯 수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즉시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군단의 심장부라 불리는 고위 장교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50대의 장성들. 그들은 자신들보다 20살은 어린,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30대의 아름다운 여성 상관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참모장 이태준 소장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흔들렸다. 부패의 늪에서 안락하게 지내온 그에게 민서영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과 같았다. 군단장님. 이태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부임 첫날부터 너무 과격하십니다. 박 대령거는 우리끼리 조용히 덮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불만이라기보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젊은 여자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이었다. 민서영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고혹적인 눈빛으로 이태준을 꿰뚫어 보았다. 이 소장. 그녀의 붉은 입술이 나직하게 움직였다. 내 밑에서 일하려면 똑바로 알아둬. 당신의 임무는 내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사기? 민서영이 싸늘하게 웃었다. 썩은 시체 냄새를 향수로 덮는다고 시체가 꽃이 되나? 착각하지 마. 그녀가 탁자를 탁 치자 좌중이 움찔했다. 이곳의 지배자는 나야. 지금부터 내 방식대로 움직인다. 토달지 말고 받아 적어. 민서영은 준비된 원고를 거칠게 밀어내고 뇌리에 각인된 계획을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는 숙청 작업의 즉각적인 시행이다. 오늘부로 유령 같은 특별 감사팀을 가동한다. 타깃은 군수지원 연대 전체의 심장부, 놈들이 숨기려 했던 부식 납품 계약서, 이중 장부, 조작된 서명부까지 단 한 장도 남김없이 압수하라. 내일 아침 9시 내 책상 위에 그 증거들이 올라와 있어야 한다. 정보 참모, 자네가 칼자루를 쥐어라. 만약 실패한다면 자네의 운명도 박태준과 똑같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냈다.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두 번째, 병사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완벽한 재설계다. 전 취사장의 식단 만족도를 낱낱이 파헤친다. 만족도가 7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관련자들의 옷을 전부 벗기겠다. 더불어 병사들의 은밀한 휴식과 자기 개발을 위한 예산은 과감히 2배로 늘린다. 인사참모, 자네가 이 예민한 작업을 맡도록. 돈이 없다면 장교들이 흥청망청 쓰는 회식비와 거칠애뿐인 관사 수리비부터 칼질해서라도 만들어내라. 세 번째, 숨 쉴 틈 없는 전투태세 점검이다. 작전참모 강현준 대령. 자네는 일주일에 3번 예고 따위 없는 기습 출동 명령으로 부대를 쥐고 흔들어라. 장비의 숨소리, 병력의 반응 속도, 혈관처럼 뻗은 통신망까지 모든 걸 발가벗겨 평가한다. 기준 미달인 지휘관은 그 즉시 목을 칠 것이다. 껍데기뿐인 보고서는 찢어버리고 오직 피 튀기는 결과만 가져와라. 민서영의 지시는 치명적일 만큼 완벽하고 빈틈이 없었다. 참모들은 홀린 듯 펜을 놀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묘한 흥분이 뒤섞인 쾌감이 번져나갔다.
썩은 고름으로 가득 찼던 군단이 도련해질 것이란 희망의 전율이었다. 개중에서도 강현준 대령의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비주류의 서름 속에 칼을 갈아왔던 야수가 드디어 주인을 만난 것이다. 그는 민서영의 카리스마에 감전된 듯 가장 먼저 반응했다. 군단장님, 작전 참모 강현준, 목숨 걸고 받들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경례를 올렸다. 허나 훈련의 광기 속에서 장비가 부서지거나 피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 강현준의 질문은 도발적이고 교묘했다. 참모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동시에 그녀의 본심을 떠보려는 위험한 줄타기였다. 민서영은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다. 훈련장에서 흘리는 피는 가짜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지배했다. 그건 전장에서 쏟을 피를 막기 위한 값비싼 재물일 뿐이야. 강현준 대령, 내가 707 시절 지옥 같은 훈련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전설을 확인해봐라. 난 뼈가 부러진 부하에게도 멈추라고 한 적이 없어. 안식처는 전장이 아니라 바로 여기 훈련장이어야 하니까. 지침은 명확하다. 미친 듯이 몰아붙이되 목숨만은 살려둬라.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바로 자네가 증명해야 할 능력이다. 폭풍 같았던 회의는 딱 30분 만에 종료됐다. 민서영은 불필요한 사족을 달지 않았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이제 사냥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능적인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텅 빈 회의실. 모두가 빠져나가자 참모장 이태준 소장이 뱀처럼 은밀하게 민서영의 곁으로 다가왔다. 군단장님,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태준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박태준 하나 자른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놈의 뒤에 얽힌 거대한 카르텔. 수도권을 주무르는 정치인들과 별들의 검은 모임까지. 그 썩은 뿌리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어둡습니다. 그 거대한 뒷배가 있었기에 박태준이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빛이 비릿한 살기로 번들거렸다. 군단장님이 너무 깊이 파고든다면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변에 치명적인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섬뜩한 협박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군단장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경고. 민서영은 창밖으로 펼쳐진 인재의 웅장한 산맥을 응시하며 뜨거워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긴 숨을 토해냈다. 이 소장. 그녀의 입술이 매혹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다. 난 사선 스센을 넘나들며 사냥감을 물어뜯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야. 내 목표는 단 하나. 죽어가는 제3군단을 완벽한 살인병기로 되살려 놓는 것이다.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이태준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내 길을 막는다면 그게 별을 단 장군이든 금배지를 단 정치인이든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릴 거야. 박태준 따위는 그저 시작일 뿐이지. 놈은 가지 끝에 매달린 썩은 열매일 뿐. 나는 이미 땅 밑에 숨겨진 거대한 뿌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이 소장 딴 생각 말고 내 명령에 복종해.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만약 당신 역시 그 더러운 뿌리의 일부라는 게 드러난다면. 민서영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벽에 걸린 육군 헌장을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가리켰다. 당신의 어깨에 달린 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그 자체를 철저히 짓뭉개 버릴 거야. 그 뿌리가 지옥 끝까지 닿아 있다 해도 난 707 시절의 야성으로 바닥까지 파헤쳐서 씹어 먹을 테니까. 그러니 얄팍한 협박 따위 집어치우고 엎드려. 이게 내 마지막 잡이다. 이태준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계처럼 경례를 올린 뒤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민서영은 책상 위 달빛에 비스듬히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병사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아릿하게 찔러왔다. 그들은 2년 전 박태준이 공급한 저질 군수품 때문에 훈련 도중 끔찍한 사고를 당해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희생양들이었다.
편히 잠들어. 이 썩어빠진 군단을 도려내어 너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할 테니. 집무실에 들이운 짙은 어둠이 그녀의 서늘한 결의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민서영 군단장이 선포한 부패와의 전쟁. 그 서슬퍼런 칼날은 이제 군단의 가장 은밀하고 높은 곳을 향해 정조준되었다. 제3군단 사령부 관사단지의 깊은 밤. 민서영 중장은 화려한 군단장 관사 대신 인적이 드문 외곽 장교 숙소의 은밀한 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관사의 보안망은 이미 뚫렸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참모장 이태준 소장이 비릿한 미소로 커넥션을 암시한 순간부터 그녀는 어둠 속의 숨은 눈들이 자신의 숨소리조차 감시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새벽 1시 민서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으나 신경은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다. 창밖은 숨막힐 듯한 정적과 풀벌레 소리만이 감돌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끼익. 정막을 찢고 복도 쪽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을 질렀다. 순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민서영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몸을 일으켜 침대 밑에 숨겨둔 특수 단검을 뽑아들었다. 707 특임대 시절 몸에 배인 야생의 감각이 전신을 타고 흐르며 위험을 경고했다. 놈들은 하나가 아니었고 단순한 좀도둑 따위도 아니었다. 쿵쾅! 현관문이 종잇장처럼 뜯겨나가며 거대한 그림자 3개가 거칠게 들이닥쳤다. 검은 복면 위로 살기를 띤 눈빛들이 번득였고 손에는 묵직한 둔기가 들려 있었다. 군복이 아닌 사복, 분명 박태준과 결탁한 비리 세력이 고용한 전문 사냥개들이 틀림없었다. 찾았다. 질질 끌고 나와. 거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민서영은 침실 문 뒤 어둠 속에 몸을 밀착시켰다. 그녀의 가빠진 호흡조차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다. 707 요원에게 적의 숨소리는 곧 신호탄이다. 첫 번째 놈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는 찰나. 민서영은 벽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마치 어둠 속에서 덮치는 표범 같은 날렵함이었다. 칼날 대신 그녀의 단단한 팔꿈치가 놈의 턱을 정확히 꽂았다. 퍽,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는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허무하게 나뒹굴었다. 두 번째 놈이 살기등등하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민서영은 유연하게 허리를 숙여 피한 뒤 놈의 허리를 휘감아 중심을 무너뜨렸다. 유도와 레슬링이 결합된 치명적이고도 아름다운 기술이었다. 놈의 거구가 바닥에 처박혔고 민서영은 망설임 없이 놈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꽂아 의식을 끊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놈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지금 그녀는 별을 단장군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707 부대의 냉혹한 사냥꾼 그 자체였다. 누가 보냈지? 민서영이 천천히 다가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사내는 턱을 덜덜 떨며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민서영의 군화발이 망설임 없이 놈의 무릎을 지시겼다. 우지끈 뼈가 으깨지는 섬뜩한 파열음이 어둠을 갈랐고 놈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크악! 누가 보냈냐고 물었잖아. 민서영은 자비 따위는 모르는 사람처럼 차가웠다. 이곳은 약육강식의 정글. 그녀에게 망설임이나 동정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모릅니다. 그저 이태준 소장님 비서실에서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업가의 청탁이라고 신임 군단장님께 겁만 주라고 딱 경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태준 소장. 역시 놈이었다. 제 밥그릇을 지키겠답시고 민서영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가장 멍청하고도 최악인 악수를 둔 것이다. 민서영은 놈들을 능숙하게 포박해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거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그녀는 곧장 부관 강도현 소령에게 호출 신호를 보냈다. 새벽 2시 30분. 쓰레기들을 헌병대에 넘긴 민서영은 다시 군단장 관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험한 그곳으로 돌아온 건 자신의 안위 따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엔 그녀가 심어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은밀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관사 서재의 짙은 어둠 속 미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코드명 파랑새.
민서영이 어둠을 향해 낮게 속삭였다. 코드명 독수리. 서재 구석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다. 707시절부터 사선을 함께 넘었던 최정의 요원 강도윤 중이었다. 검은 전술복에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황 보고 민서영의 짧은 명령에 강도윤이 절도 있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냥꾼. 주변에서 총 7개의 귀를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특히 집무실 대형 액자 뒤와 서재 소화기 깊숙한 곳에서 군용 고성능 도청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부 정교한 군남 모델입니다. 박태준 라인의 보급 루트를 통해 빼돌린 물건이 확실합니다. 강도윤은 수거한 도청 장치들을 전리품처럼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태준 소장의 통신 기록을 털어본 결과 강도윤이 은밀하게 목소리를 깔았다. 지난 3개월간 그가 그림자처럼 접촉해온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비리 카르텔 무호회의 몸통, 전 육군 참모총장 출신 예비역 대장 박태산입니다. 또한 박태산 대장의 비자금 저수지인 재단에 거액을 댄 정치 거물 박진석 의원과의 접촉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민서영은 붉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상상조차 불허하는 거대한 판이었다. 전직 총장과 현직 거물 정치인, 그들은 방산 비리로 긁어모은 검은 돈으로 군의 심장부를 난도질하고 인사를 주무르는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이상철 따위는 쓰고 버리는 사냥개에 불과했다. 우두머리인 박태산 대장. 그는 이 군단장 자리에 자신의 신복을 심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 탐욕스러운 계획을 가로막은 가장 거슬리는 가시였을 테지.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강중희가 침묵 속에 태블릿 PC를 민서영의 눈앞으로 밀어넣었다. 서늘한 액정 화면 위에는 그녀가 덮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기록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놈들은 군단장님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707 특임대로 차출되기 전 특전 사령부에서 복무하셨던 그 풋풋하고 위태로웠던 20대 시절의 흔적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민서영의 미간이 날카롭게 찌푸려졌다. 707의 살인 병기가 되기 전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악몽, 바로 동해안 침투 작전이었다. 순수했던 소녀를 감정 없는 냉혈한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잔혹한 세례식이었다. 그 건은 내가 직접 집도한다. 민서영은 차가운 손길로 태블릿 커버를 덮어버렸다. 놈들이 내 상처를 후벼 파려 한다면 난 놈들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그림자, 당장 이태준 소장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무호회 놈들과 뒷거래한 더러운 돈 세탁 장부와 매관 매직 증거를 확보해. 명령이 떨어지자 강도윤 중위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린 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텅 빈 방, 민서영은 창가에 기대어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강원도 인제의 밤하늘,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고혹적으로 비쳤다. 그래, 피비린내 나는 사냥의 서막이 올랐다. 놈들에게 안식처 따윈 없다. 그녀는 놈들이 남기고 간 차가운 쇠파이프를 거칠게 움켜쥐고 707 시절 익혔던 살상무술의 자세를 취해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는 달리 그녀의 혈관 속에는 뜨거운 용암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패 청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은밀한 과거와 위태로운 현재, 그리고 군단의 운명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벌이는 피할 수 없는 생존 게임이었다. 민서영 중장은 이태준을 도려낼 칼날을 갈면서도 자신의 치부를 덮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조기 출근해 군단의 업무를 평소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해치웠다. 지난밤의 습격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는 서늘한 냉정함이었다. 오전 9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집무실로 이태준 참모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들어섰다. 놈은 어젯밤 민서영의 관사가 털렸다는 보고를 받고도 자신이 배우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오히려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역겨운 연기를 펼쳤다. 군단장님,
간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헌병대 측에서는 단순 좀도둑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민서영은 보고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 참모장의 말을 자르며 쏘아붙였다. 이 소장, 절도라. 단순한 도둑놈이 왜 하필 군단장 침실까지 들어와서 군용도청 장치를 찾았을까? 그리고 당신은 왜 내 몸 상태를 묻기도 전에 구차한 변명부터 늘어놓는 거지? 제발 저린 사람처럼? 민서영의 일갈에 이태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군단장님, 저는 그자들과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겠지. 당신 비서가 당신 이름을 팔아 브로커에게 접촉했고 그 브로커는 당신의 그 든든한 뒷배인 박태산 전 대장에게 직보했을 테니까. 꼬리 자르기 수법이 아주 능숙해. 민서영은 이태준의 급소를 찌르듯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당황한 이태준이 발끈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태산 대장님이라니요. 억측입니다. 저는 그분과 사적인 교류 따위는 일절 없습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시지, 이 소장. 어젯밤 당신 비서와 내통했던 그 하수인 놈들 입에서 내가 직접 토해내게 만든 진실입니다. 놈들은 당신 비서에게서 군단장에게 확실한 경고를 보내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자백했어. 당장이라도 놈들의 사지를 비틀어 뼈가 으스러지는 비명을 듣고 싶었지만 당신을 잡을 증거라 간신히 살려둔 겁니다. 민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하얀 손이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당신들이 혈안이 되어 내 약점을 캐고 있다는 것도 알아. 당신들의 그 더러운 뒷배 무호회 늙은이들이 나를 옷 벗기려고 내 20대 시절 그 묻어둔 과거를 들쑤시고 있다지. 특히 10년 전 그 피로 물들었던 동해안 침투 작전 자료를. 민서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격앙되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억지로 벌어질 때의 끔찍한 고통이 그녀의 눈동자를 세차게 뒤흔들었다. 대체 왜 그 사건에 그토록 집착하는 거지? 이건 단순한 신상 털기가 아니야. 말해, 혹시 당신도 그날의 비극과 연관되어 있나? 이태준은 흐르는 식은땀을 황급히 훔쳐냈다. 민서영이 금기시되던 그 과거를 먼저 꺼내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군단장님, 그건 이미 덮인 사건 아닙니까? 당시 특전사령관이셨던 박태산 대장님의 진두 지휘하에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된 작전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전원 명예로운 순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 지난 일을 들추시는 겁니까? 민서영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이태준의 면전에 거칠게 내던졌다. 2년 전 박태준의 탐욕에 희생된 병사들이 아닌 그녀의 20대 초반 피와 땀이 엉겨붙었던 동해안 침투 작전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간 옛 전우들의 사진이었다. 허울 좋은 명예로운 순직이라. 이태준 소장. 당신은 그 피비린내 나던 작전 당시 특전사령부의 핵심 참모였지 않습니까? 그날의 진실을 당신만은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작전은 애초에 실종으로 묻혔어야 했습니다. 빗나간 정보 하나 때문에 팀원 7 중 5이 적의 차가운 매복에 갇혀 처참하게 산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덮으려 그들의 죽음을 미화하고 살아남은 나를 마치 죄인처럼 몰아세워 작전 실패의 제물로 삼은 게 바로 당신들이 아닙니까? 민서영의 붉은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10년 넘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짙은 울분이었다. 민서영의 기억이 과거로 흘러갔다. 22 터질 듯한 패기를 지닌 부사관 시절. 칠흑 같은 어둠 속 동해안으로 스며드는 적을 막아야 했던 긴박한 작전의 밤이었다. 허나 상부의 치명적 오판, 박태산 전 대장 라인이 건넨 거짓 정보는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팀은 마치 먹잇감처럼 적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매복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민서영은 절규하며 팀원들을 구하려 했으나 비릿한 혈양 속에 피를 쏟으며 쓰러져가는 전우들의 마지막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작전 실패 후 사령관 박태산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 그들의 죽음을 성스러운 희생으로 위장했다. 살아남은 민서영에겐 광기와 무능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전방에서 영원히 추방하려 했다. 놈들의 목적은 그녀를 침묵시키는 것이었으나 민서영의 눈동자에 서린 도끼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707 특임대의 자원에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피나는 훈련으로 다져진 매혹적인 강인함과 지략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마침내 최연소 군단장이라는 정점에 올라섰다. 그녀가 그토록 독하게 강해져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부패한 무리에게 처절한 복수를 안기고 짓밟힌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당신들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탐욕의 발판으로 삼았어. 그들의 차가운 시체 위에서 당신들의 계급장이 번들거렸던 거야. 민서영이 거칠게 테이블을 내리치며 쏘아붙였다. 이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그날의 은밀한 비밀까지 그토록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당시 사령관님은 그 입 다물어. 민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변명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겁니다. 난 이미 그림자를 풀어 당신과 박태산이 은밀히 주고받은 더러운 거래 내역을 전부 확보하라 명했으니까. 날 제거하려 마음먹은 순간 당신의 운명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거야. 그때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와 함께 강도윤 중위, 즉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입가엔 임무를 완수한 사냥꾼의 미소가 감돌았다. 보고합니다. 이태준 소장의 은밀한 공간들을 샅샅이 뒤져 예상대로 놈의 목줄을 3 핵심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강중희는 묵직한 서류 파일을 민서영의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다. 박태산이 이끄는 사조직의 이태준 소장이 지난 5년간 바친 검은 돈의 내역, 그 추악한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게다가 박태준 연대장을 포함해 주요 보직을 돈으로 사고 판 암호통신 기록까지 완벽합니다. 강중희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무엇보다 동해안 침투 작전 당시 박태산의 오판으로 인한 참사를 은폐하려 꾸몄던 그 더러운 계획서 원본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태준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엔 깊은 절망과 뒤늦은 후회만이 어지럽게 일렁였다. 구 군단장님,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이들,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먼저 남의 귀한 자식들을 건드린 건 당신이야. 민서영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들의 밥그릇까지 빼서 배를 채운 게 바로 당신들이잖아. 민서영은 강중희에게 눈짓을 보냈다. 헌병대에 체포 명령 내려. 혐의는 군사 기밀 유출,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살인이나 다름없는 작전 고의 실패다. 강도윤 중위가 즉각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리꽂았다. 이태준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패배였다. 민서영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려던 적들의 수를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가장 부드럽고 치명적인 급소를 정확히 찔러버린 것이다. 이태준 소장의 체포 소식은 박태준 대령대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파를 몰고 와 군단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갓 중장이 된 신임 군단장이 부임단 사흘 만에 직속 부하인 소장을, 그것도 최악의 작전 은폐 혐의로 구속한 사건. 이는 국방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터였다. 강원도 인제의 제3군단은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썩은 줄을 잡았던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줄줄이 옷을 벗었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은 민서영이라는 새로운 빛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민서영은 참모장이 끌려가자마자 그 공석을 작전 참모 강현준 대령이 대신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강현준은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비주류였다. 민서영은 그를 기용해 썩은 물을 갈아엎고 군단 내에 새롭고 청렴한 리더십을 세우려 했다. 며칠 뒤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군단 작전 상황실.
민서영은 강현준 대령과 단둘이 마주 앉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을 공유했다. 강 대령, 군단의 동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태준의 그림자에 있던 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강현준 대령은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긴장된 얼굴로 보고했다. 군단장님, 당장의 공백은 뼈아프지만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을 기회입니다. 지난 2년 어둠 속에서도 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조국을 위해 거친 숨을 내쉬어온 진짜 짐승 같은 군인들을 제가 추련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뒷배경은 없지만 전장을 지배하는 살기만큼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민서영의 붉은 입술 끝이 매혹적으로 올라갔고 눈동자엔 희열이 스쳤다. 마음에 드는군요. 강대령, 당신이 고른 그 거친 칼날들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명단으로 판을 다시 짜십시오. 쏟아지는 비난은 내가 온몸으로 막아내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실력과 투명한 정직함, 그것만이 이 군단을 지배하는 유일하고도 섹시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 강현준 대령은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군단장님의 그 서늘한 결단력이 저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나 등 뒤를 노리는 서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태산과 박진석, 그 늙은 늑대들이 국방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첩보가 빗발칩니다. 그들은 군단장님을 그 고고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짓밟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잔혹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서영은 창밖 어둠이 내려앉은 인제의 거친 산맥을 응시했다. 그곳은 적과 아군의 숨소리가 뒤섞이는 긴장의 최전선이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강 대령. 내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돈줄과 권력의 혈관을 끊어냈으니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 수밖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매혹적인 미소가 배어 있었으나 그 온도는 영하보다 차가웠다. 놈들의 본거지는 화려한 서울과 국방부죠. 그들이 나를 겨냥해 당긴 활시위는 결국 내 은밀한 과거인 동해안 작전의 진실을 더럽히고 비틀어서 날아와 내 심장에 박힐 겁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짓누르는 고독한 중압감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 위험한 전쟁은 군단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무기라곤 날카로운 진실, 그리고 707 특임대 시절 몸에 새겨진 본능적인 살기뿐이었다. 강대령, 놈들이 내 과거를 난도질하도록 놔둘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헤치도록 유혹할 겁니다. 강현준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이 흔들렸다. 네, 군단장님. 놈들의 그 더러운 혀가 언론을 통해 놀려지면 군단장님의 고결한 명예는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명예라. 그런 허울 좋은 껍데기는 내 알 바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건 군단장으로서의 내 치명적인 임무뿐입니다. 민서영은 강현준을 쏘아보듯 응시했다. 놈들이 내 과거를 씹어댈 때 나는 놈들의 화려한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내 손안에 있는 폭탄, 박태산의 치욕적인 작전 실패 메모와 무호회의 검은 비자금 내역은 아직 국방부 특감반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민이라는 거대한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강대령, 당신은 내부를 단속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놈들이 벌벌 떨만한 처형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놈들이 언론을 이용해 지저대는 순간 나는 그들의 은밀하고 추악한 치부를 발가벗겨 세상의 뜨거운 조명 아래 던져버릴 것입니다. 민서영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붉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동해안 해변과 탐욕의 제물이 되어 사라져간 인재 장병들의 서글픈 영정 사진만이 악몽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처절한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 안가품이 아니었다. 순국선열의 피를 밟고 선 자들에게 내리는 서슬퍼런 정의의 철퇴였다. 그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고독하고 위태로운 별이 되어 전선에 서 있었다. 이태준 소장이 수갑을 차던 날, 국방부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박태산과 박진석 측의 협박성 전화가 빗발치며 회선을 마비시켰다.
민서영의 도발은 군 기득권층의 영린을 건드렸고 언론은 30대 미녀 군단장의 피해 숙청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지면을 도배했다. 살얼음판 같은 일주일이 지난 후 박태산 측이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민서영 중장을 부도덕하고 타락한 군인으로 낙인 찍어 자신들의 숙청 음모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새벽 4시 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 인제의 군단장 관사. 민서영 중장은 잠옷차림이 아닌 전투복을 입은 채 서류 더미 속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보안 단말기에서 그림자 요원의 긴급한 신호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암호화 전문 수신 발신, 그림자, 수신, 사냥꾼, 긴급 무호회 역습 개시, 상황 보고 내일 오전 10시. 박태산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군단장님의 동해안 작전을 악의적으로 왜곡 폭로할 예정임. 타겟은 군단장님의 도덕성. 동시에 박진석이 국회 긴급 조사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경고. 놈들은 군단장님이 확보한 비리 장부를 절취된 군사 기밀로 둔갑시켜 오히려 군단장님을 기밀 유출 및 직권 남용 혐의로 포함할 치밀한 덫을 놓고 있음. 민서영의 손안에서 단말기가 부서질 듯 비명을 질렀다. 놈들의 반격은 섬뜩할 정도로 빠르고 교활했다. 진실이라는 뼈대에 거짓이라는 살을 교묘히 붙여 그녀를 빠져나갈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재미있군. 민서영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릴 명분을 내 손에 쥐어주는군. 그녀는 즉시 부관 강도 현소령을 호출했다.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 박태산의 치명적인 작전 실패 기록을 지금 당장 개방한다. 그녀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태준 소장의 더러운 상납 기록과 무호회의 검은 돈 내역을 부패한 국방부가 아닌 언론의 야생적인 먹잇감으로 던져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닌 거대한 폭로의 서막이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군 내부의 시스템을 도려내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불태울 각오로 국민이라는 거대한 심판대 위에 모든 진실을 적나라하게 전시하기로 결심했다. 숨막히는 도박이었다. 고독한 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홀로 있지 않았다. 진실을 갈망하는 병사들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등을 받치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거악을 무너뜨릴 차가운 비리의 증거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니었다. 빛과 어둠, 정의와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장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의 공기는 무거웠다. 박태산 전 대장과 박진석 의원은 예정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산은 군복 대신 그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오만하게 연단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총탄처럼 그를 향해 쏟아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태산의 목소리는 잘 훈련된 배우처럼 중후하고 매혹적이었다. 저는 오늘 민서영 중장의 타락하고 위험한 일탈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청중들의 귀를 파고들었다. 민 중장은 사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군의 지휘 체계를 유린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쫓듯 부하들을 불법 감금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의 행동이 아닙니다. 망가진 특수부대 출신 살인 병기의 히스테릭하고 위험한 광기일 뿐입니다. 박태산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서영의 가장 아픈 기억. 20대 시절 동해안 작전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진실 대신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들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뺄리를 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지옥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민서영은 매복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덮어주었으나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 작전 실패의 원흉은 바로 그녀입니다. 박태산이 물러나자 박진석 의원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마이크를 잡았다. 민서영은 수사가 아니라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태준 소장의 기밀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자 범죄입니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발동하여 그녀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낼 것입니다. 그들의 덫은 치명적이고 정교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민서영을 마녀로 몰아가는 시나리오였다. 언론은 미끼를 물었다. 타락한 여성 군단장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붉은 잉크처럼 인터넷을 잠식해 들어갔다. 한편 강원도 인제. 차가운 정적이 감도는 집무실에서 민서영은 TV 속의 역겨운 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강도 윤중위와 강현준 대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폭풍 전야 같은 사령관의 침묵을 지켜볼 뿐이었다. 사령관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저들이 진실을 강간하고 있습니다. 강도윤 중위가 분노로 주먹을 떨며 외쳤다. 그러나 민서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고 차갑도록 매혹적이었다. 아니, 그녀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어. 진실의 탄환은 이미 그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그 순간 TV 화면 너머 회견장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박태산이 거짓의 절정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찰나 기이한 소음이 회견장을 뒤덮었다. 띠링, 징, 띠링. 수십 명 기자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단독 속보. 모든 기자의 동공이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었다. 충격. 무오회 실세 박태산. 천문학적 비자금 및 매관 매직 문건 입수. 기자들은 더 이상 박태산의 입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홀린 듯이 화면 속을 파고들었다. 민서영이 던진 진실의 폭탄이 박태산의 위선을 발가벗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태준이 바친 검은 돈의 흐름. 이상철 대령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 박태산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민서영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살인교사에 가까운 증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기자들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질문의 화살은 이제 단상을 향해 빗발쳤다. 박태산 씨, 이 돈들 다 뭡니까? 작전 실패를 덮으려고 부하를 희생양 삼은 겁니까? 해명하십시오. 박진석 의원, 이 돈 뇌물 아닙니까? 박태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식은땀이 그의 비싼 수트를 적셨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됐어. 민서영 그 계집애의 함정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의 창은 그의 추악한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다. 그것은 반격의 자리가 아니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전 국민 앞에서 발가벗겨져 처형당하는 처참하고도 통쾌한 공개 심판장이었다. 화면 속의 파멸을 지켜보던 강현준 대령이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그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무호회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민서영은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씁쓸한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짐승은 상처 입었을 때 더 사나운 법이야. 그들은 돈과 명예를 잃은 대가로 내 목을 노릴 거다. 내가 숨쉬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 이제 폐허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릴 시간이다. 그녀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민서영은 강현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명령했다. 강대령. 아니 참모장. 당장 군단을 재건해.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군대를 만들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인사 기록을 전부 뒤집어 엎고 오직 실력과 충성심만으로 지휘관을 다시 세워라. 어둠의 손길이 닿지 못할 서늘할 정도로 투명하고 완벽한 군단을 원한다. 강원도 인제 제3군단의 폭풍 같은 개혁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박태산 전 대장과 박진석 의원 등 무호회의 거물들은 줄줄이 철창신세가 되거나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국방부의 서슬퍼런 군납비리 수사는 군 전체의 느슨해진 기강을 단숨에 조였다. 이 파격적인 변화는 부임단 한 달 만에 벌어진 기적이었다. 민서영은 차가운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병사들의 땀냄새가 배인 휴게실과 훈련장을 누비며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단장님, 지난 연대장 시절 저희 몫의 부식이 간부들 관사로 은밀히 사라지는 걸 알았지만 끔찍한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뜨거운 눈빛으로 고백했다. 민서영은 이것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임을 직감했다. 군단장으로서 맹세한다. 너희의 그 절실한 목소리가 이제부턴 이 군단을 움직이는 가장 뜨겁고 절대적인 명령이 될 것이다. 민서영은 강현준 참모장에게 은밀하고도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명령했다.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익명, 병영신고 채널 이름하여 푸른 호루라기였다. 이 서버는 내가 직접 통제하는 암호화된 공간에 묶여 병사들의 은밀한 고백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다. 강 참모장, 이 비밀스러운 기록은 오직 나와 당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단 한 명의 요원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봉인하세요. 제보한 병사의 정체는 무덤까지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 은밀한 약속이 깨지거나 보복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배신자를 군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고통스럽고 파멸적인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동시에 민서영은 과감한 인적 쇄신을 감행했다. 탐욕스러웠던 박태준 대령을 내치고 그 자리에 대쪽 같은 성품으로 알려진 숨은 보석, 보급 전문가 박진혁 중령을 대령으로 파격 승진시켜 앉혔다.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카리스마는 이제 공포가 아닌 뜨거운 희망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악취나는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그 붉은 흙 위에 새로운 재건의 씨앗이 깊숙이 박히고 있었다. 한 달 뒤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긴장된 공기 속에서 민서영 중장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보고합니다. 민서영 중장의 10년 전 동해안 침투 작전 실패는 당시 상부의 치명적인 오판과 추악한 은폐 공작에 의한 희생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 중장은 배신과 기만 속에서도 홀로 명예를 지켜낸 고독한 영웅입니다. 장관의 공식 선언과 함께 민서영은 10년 넘게 자신의 숨통을 조여왔던 패전의 책임자라는 끔찍한 주홍글씨를 비로소 찢어버릴 수 있었다. 민서영의 혁명이 시작된 지 반년, 제3군단은 야성적인 본능을 되찾으며 완벽히 다시 태어났다. 기름진 밤냄새가 병사들의 허기를 채웠고 거친 숨소리가 오가는 실전 훈련은 병사들의 근육과 정신을 강철처럼 단단하고 섹시하게 재련해냈다. 어느 날 오후 민서영은 박진혁 대령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박태준이 남긴 탐욕의 흔적을 싹 지워낸 새 책상 앞에서 납품 업체와의 은밀한 만남을 원천 봉쇄할 CCTV 감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도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이제야 비로소 군수지원연대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식판에 부끄러움 없는 밥을 담을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서영은 박 대령의 단단한 어깨를 감싸듯 두드렸다. 박 대령, 당신의 그 올곧음이 이 군단을 다시 숨쉬게 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보급이 아니라 병사들과 나누는 뜨거운 신뢰야. 그들은 당신의 정직함을 통해 비로소 우리를 믿게 될 거야. 새벽 안개가 자욱한 군단 추모공원. 민서영은 2년 전 박태준의 탐욕 탓에 쓰러져간 병사들의 위패 앞에 섰다. 그 곁에는 동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산화한 그리운 옛 연인과도 같았던 팀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쓸쓸히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는 대신 보석처럼 눈가에 머물렀다. 그것은 더 이상 비탄의 눈물이 아닌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평화의 증거였다. 너희를 지키지 못했던 나의 죄책감은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 하지만 이제야 너희의 이름 앞에 당당히 명예를 돌려줄 수 있게 됐어.
너희가 흘린 그 붉은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군단을 티끌 하나 없는 곳으로 다시 빚어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부시게 맑은 인재의 하늘을 응시했다. 가슴을 불태우던 독한 복수심과 분노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엔 군인으로서의 묵직한 책임감과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온만이 채워져 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그 고통을 갑옷 삼아 더 강인하고 매혹적인 리더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어느 나른한 오후 강현준 참모장이 묘한 눈빛으로 민서영에게 물어왔다. 군단장님. 그때 박태준이 감히 당신의 머리카락을 건드리며 모욕적인 말을 속삭였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당장이라도 짓밟아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참으셨던 겁니까? 민서영은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 축축한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을 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은 단순한 불쾌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손은 우리 병사들의 피 묻은 식량을 탐하고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탐욕스럽고 더러운 소나기였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그 미끌거리는 욕망의 타액이 썩어 문드러진 이 군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서영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덧붙였다. 그 순간 가면을 벗어던졌다면 그는 교활한 뱀처럼 그저 취중의 실수였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난 숨을 죽인 채 그가 무방비하게 쾌락에 취해 가장 추잡한 밑바닥 욕망을 드러낼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퍼뜨린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녀석의 그 오만하고 음탕한 손길은 내게 사사로운 복수의 칼날이 아닌 서늘한 정의의 심판을 내릴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윤상현 참모장은 전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영의 그 위험한 도박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닌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치명적인 유혹이자 치밀한 작전이었다. 민서영 중장은 취임 1주년 기념 단상에 올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처음 이 거친 땅을 밟았을 때 내 가슴을 짓눌렀던 건 이 군단을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절망이었습니다. 허나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동자는 정직과 헌신의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뜨거운 불꽃이 거대한 부패의 성벽을 녹여버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계급장을 쓸어내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 눈부신 별들, 결코 나 혼자만의 능력을 뽐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별빛 하나하나에는 병사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나를 향해 보내준 그 뜨겁고도 묵직한 신뢰가 깊이 서려 있습니다. 지휘관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차가운 권력의 칼날이 아니라 부하들이 건네는 따스한 신뢰의 온기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동료를 잃고 복수의 칼을 갈던 고독하고 슬픈 사냥꾼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열했던 싸움 끝에 얻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썩어빠진 거악을 도려낼 칼날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고결한 마음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연설이 쓰자 연병장은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함성의 파도로 뒤덮였다. 그것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대한 맹종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명예와 뜨거운 전우회에 바치는 병사들의 가슴 벅찬 경의의 표시였다. 민서영 중장은 그토록 갈망하던 군단장으로서의 소명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완수해냈다. 부임 초기에 그 도발적이고 아찔했던 충격과는 달리 그녀는 결국 가장 숭고한 신뢰의 리더십을 완성하며 이 거대한 서사시에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강원도 인재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어깨 위 4개의 별은 군 개혁의 희망이자 정의의 불멸한 상징으로서 영원히 찬란하게 타오를 것이다.